함께 건강을 나누는 비타톡의 이약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몸의 중초 가운데 있는 위장과 대장이 건강할 때에 우리 몸의 건강의 베이스를 이룰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이 되면 몸이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몸살기가 있을 때 약국에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해서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 아니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감기 걸렸을 때 그냥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푹 쉬시면 좋아지시는 분들, 저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레몬차를 끓여서 드시고 허브차를 드시면서 이겨내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가셔서 아이고 나는 병원으로 가야 돼, 나는 감기를 초기에 잡아야 돼 하면서 감기약에 항생제 같은 것을 지어와서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약국에 가셔서 타일레놀, 또 뭐 개보린이라든가 판피린을 사서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각자의 개인에 따라서 개인이 가진 지식대로 이제 지혜롭게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굳이 권해드린다면 이제 타일레놀 같은 계통은 우리 몸에 간에 좋지 않습니다. 조금씩 들고 있는데 뭐 그게 큰 무리가 있겠나 라고 하시지만, 알게 모르게 감기약은 어떤 감기약에도 대부분이 다 아세트아미노펜, 타일레놀 제제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나는 거기 좀 더 보태야 돼 하고 쌍화탕을 드실 때에 알게 모르게 또 쌍화탕 속에도 그 아세트아미노펜을 넣어서 지어놓은 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3,000 이상을 먹게 될 때가 있어요. 3,000 이상 4,000까지 가는 것을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위험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3,200까지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에 무리를 주는 아세트아미노펜을 고집하셔야 되는지, 그거 외에 좋은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갈근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갈근탕은 7가지 제제가 들어있는데 그 말 그대로 제목이 갈근이잖아요. 칡갈자죠. 칡입니다. 그래서 칡을 어렸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 2, 3학년까지 매번 칡키로 다니던 기억이 나요. 조그만 삽 들고 다니면서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칡이 있다는 곳을 다니면서 칡을 캤는데, 물론 막 굵은 것은 캘 수가 없었겠죠.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굽으면은 쓴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단물도 또 나오는 씁쓸하면서 단 거, 그리고 그 속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제 전분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굉장히 좋은 간식이 아니었나. 요즘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불쌍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간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황을 넣고요, 이제 게지, 대추, 생강 이런 걸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본 그런 재료잖아요. 대추, 생강 다 좋습니다. 생강도 말려서는 건강을 또 넣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작약을 넣는데요. 작약이 약간 안 맞으신 분들은 설사를 약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초가 좀 약하신 분들은. 그러나 대부분이 뭐 그렇게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별 탈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땀이 좀 많이 나시는 분, 또 심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마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갈근탕을 드릴 때는 제가 만든 수콘산을 밑에 베이직으로 깔고 그게 이제 보기를 해주면서 이제 마왕의 역할을 조금 줄이지만 무리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탕으로 가지 않고 과립제로 가기 때문에 과립제를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것이 한꺼번에 탕을 먹을 때 간에 조금 무리가 오거나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그때그때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지어서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갈근탕은 그 몸에 그 계지라는 것은 계피가 들어가면 이 말초 혈관까지 피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초 혈관에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되면은 이 펌프질을 아무리 심장이 조금 이렇게 팍팍 해주는 젊은 사람들 같은 건 손발이 차거나 별로 그러지 않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손발이 차가운 이유가 이제 펌프질이 잘 안 되면 말초까지 피가 잘 흐르지 않는데 거기까지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한약 제제가 들어 있습니다. 대추, 생강,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그 좋은 발한 작용을 하게 해줍니다. 몸에 피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쌓여있는 그런 땀을 배출하게 해가지고 노폐물, 또 이제 독소들이 나갈 수 있게 하죠. 그래서 몸에 물이 계속 쌓여있게 되면 붓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정체되면서 위에 그 습을 가져오면 위장병이 생기고요. 그 수분이 정체돼서 담에 걸린다고 하죠. 근육에 쌓이게 되면 근육이 쑤시고 막 아프고 뻐근하고 뒷목이 땡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분이 몸에 이유 없이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흐름이 잘 좋아야 되겠죠. 이렇게 수분의 흐름이 좋게 해주는 것을 이기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뇨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병원에 가면 부었다 그러면 무조건 이뇨제를 주기 때문에 변비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이제 물의 흐름을 좀 좋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독이 빠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한방을 많이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옛날엔 탕제, 요즘도 한의원에 가면 탕제를 드리죠. 근데 간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제 약국에 가시면 과립제를 약사님들이 직접 조제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리가 없이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한약? 간에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과립제를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아주 누구나 편하게 이제 타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요, 어린아이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초가 들어가서 달짝지근하면서 이게 아주 마시기가 좋습니다. 숙곤산을 넣어서 아침에 마시게 되면은 훨씬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땀을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평소 때 땀이 많은 사람은 이 갈근탕이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땀이 많은데 몸은 좀 허약한 것 같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 갈근탕을 좀 줄이고 제 숙곤산을 같이 넣어서 땀이 적당히 나오게 하면서 보혈, 보기를 해주는 그런 제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대충으로는 거의 맞아요. 갈근탕이 누구에게나 좀 잘 맞을 수 있는, 부작용이 없이 맞을 수 있지만 극히 약하거나 땀을 남보다 굉장히 많이 흘리시는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허약한 걸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조심해서 이제 약사님들이 다 알아서 잘 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갈근탕을 드실 때에 좀 같이 드시면 참 도움이 돼요. 이게 100ml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몸이 오늘 요새 피로했다, 감기가 온 이유가 분명해요. 왜 왔는지, 찬 곳에 있다가 감기가 들은 건지, 아이스크림을 많이 그날따라 좀 먹었는데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요새 좀 무리했어, 너무 피곤했어, 그랬을 때는 이 비타민 B를 좀 같이 해서 드시도록 하고요. 이 속에 이제 마그네슘이 좀 더 들어있는 것을 챙겨서 드시면 근육통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게 요새 감기가 왔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너무 힘들다 할 때는 300ml가 들어있는 것을 제가 씁니다. 이 비타민 B1이 300ml가 들어있고요. 비타민 B6가 100ml가 들어있어요. 다른 제제는 없지만 이렇게 이명 소리가 난다거나 좀 몸이 안 좋다 할 때는 갈근탕을 드시면서 이렇게 비타민 B가 조금 센 거, 비타민 B1이 300ml니까 저는 이것을 주로 이명 있는 분들한테 쓰고 있거든요. 이런 제제를 같이 드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역시 비타민 C는 2정씩 3번 드시고요. 그렇게 안 하고 나면은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드시다가 갈근탕 좀 너무 약해, 나는 좀 세게 먹고 싶어,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가시게 되면 거기서는 항생제가 바로 나옵니다. 웬만하신 의사 선생님들 항생제 바로 쓰십니다. 그렇게 되면 항생제로 인해서 좋은 영양분들을 또 소실하게 되고, 아프시고 났는데도 그냥 멍한 것 같고 머리가요.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약에 취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또 위장이 나빠졌다고 또 위장약 주거든요. 약에 막 시달리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땐 제가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한방제제로 이렇게 좀 보해주는 약을 좀 드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 숙곤산을 제가 권하기도 하고, 그리고 갈근탕을 약하게 해서 좀 드리게 되면 뒤처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감기 걸리신 분들 보면요, 대부분이 그 집 식구들이 결국은 또 가고 감기약을 매년 비상으로 이만큼씩 사가요. 그 일반 약이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또 항생제를 처방해서 오는데, 그 아이들이 거의 다 그 변비나 설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아시는데 당신이 뭘 아시겠어요? 이런 그런 눈빛이 있을 때는 저는 설명을 드려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이 약이 굉장히 무리하다는 것을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세요. 많이 깨닫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약 먹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갈근탕을 권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근탕 속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가지고 양약을 혼합해서 감기약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갈근탕, 순수한 갈근탕을 좀 드시도록 하고요. 몸이 허하면서 힘들다 그럴 때는 쌍화탕을 좀 같이 조제해 달라고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일반 그 쌍화탕이 어떻게 편의점에서 파는 것과 우리 약국에서 파는 것이 어떻게 다르며, 또 약국에서도 쌍화탕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골라서 먹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갈근탕을 통해서 몸도 보하시고 감기도 낫고 또 그리고 침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